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달리기 책 함께 읽기는 말 그대로 달리기와 관련된 책을 정해서 함께 읽으면서 매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읽는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제1장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2장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를 읽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키가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2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요, 하루키가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재밌게도 하루키는 야구를 보던 도중 타자가 공을 치고 그 타자가 진루하는 모습을 보고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갑자기 글을 쓰겠다고 다짐한 거를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혹시 야구라는 스포츠가 소설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재즈바를 하면서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죠. 게다가 하루키는 조용한 성격에 사교성이 그렇게 많은 높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겠죠. 아마 하루키는요,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생존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하루키는 드디어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루키는 그때서야 아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자신의 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야구장에서 그는 최고의 주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요. 잔디는 파릇파릇한 새 잔디였고 타자는 경쾌하게 공을 쳤습니다. 모든 게 쾌청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고요. 타자가 공을 치는 그 소리가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데는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루키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서도 늘 하고 있었겠지만요. 그때까지의 하루키가 있었던 환경들은 그 생각을 전혀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기분 좋은 날씨에 맑은 하늘 아래서 푸르른 잔디밭을 보면서 하루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분은 일종의 감정적 자각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루키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루키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된, 자각된 상태에서 타자가 공을 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타자가 친 그 공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키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루키도 모르는 내면 깊은 곳에 분명 소설가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큰 결정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기분 좋은 여행을 가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깨어나는 싱그러운 봄날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뭔가가 하늘에서 조용히 춤추듯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투적인 표현, 익숙한 문장이긴 하지만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달리면서,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혹은요, 정말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활동에서, 혹은 심지어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결심을 해야 할 때는 주변 환경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지금 너무 힘들 때, 너무 슬플 때도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보다는요, 더 밝은 곳에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루키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꿈을 거짓없이 꺼내고요.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키는 정말 우연히 그 순간이 찾아왔고 이건 정말 운이 좋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긍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사람은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요, 확률로 따지자면 좀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 생각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그런 멋진 날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조금 수동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와 조금은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요. 사회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키가 소설가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그 멋진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큰 결심을 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얘기 드리긴 좀 힘들고요. 저도 아직은 어렴풋하거든요. 그렇게 어렴풋하지만 제 남은 삶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저는 아마도 여행을 가서 달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새로운 곳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결심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